이번 시간에는 우리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쿼리라는 것은 이제 질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테이블에 특정한 이제 조건을 주어서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쭉쭉 여러 개가 이제 들어있겠죠.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만 이제 뽑아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쿼리라고 해요. 그때 이제 내가 어떤 특정 필드만 이제 모아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모아서 이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쿼리는 우리가 이제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런 곳에서 우리 레코드 원본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쿼리에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총 4문제가 나와요. 4점짜리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7점짜리 3문제가 나오고 해서 총 4문제가 이제 취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쿼리에서 총 25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쿼리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크로스텍 쿼리라는 것도 있고요. 매개변수 쿼리라는 것도 있고, 그룹 지정 쿼리라는 것도 있고요. 테이블 만들기 쿼리라는 것도 있고, 불일치 검색 쿼리라는 것도 있고, 삭제 쿼리다, 삽입 쿼리다, 업데이트 쿼리다, 그런 것도 있고요.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총 4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쿼리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 중에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류를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속 지정 코드별로 지점명하고 판매 수량의 평균, 그리고 존속 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줘야하는 평균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평균 쿼리라는 거 만들 때 이제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소속 지점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 때 우리가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쿼리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판매라는 테이블이랑 소속 지점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개 테이블만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판매라고 여기 이제 테이블 이름 써 있죠. 이 테이블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속 지점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으면 X 버튼 눌러서 요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이제 결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결값을 봤을 때 첫 번째 필드가 우리 소속 지정 코드니까 우리 소속 지정 코드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점명이 있죠. 자, 지점명도 우리 소속 지점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판매 수량의 평균값,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판매 수량의 평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선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상위 5번째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필드를 이제 만들어 줄 때 판매 수량이라는 그 필드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때 뭘 가지고 구한다? 판매 수량을 가지고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 판매라는 테이블에 내려가서 보면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 판매 수량은 이제 우리가 평균값으로 이제 고쳐줘야 되고 그때 이제 내림차순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상위 5번째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존속 연도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존속 연도는 창립일이 있대요. 그 창립일의 창립 연도와 현재 연도의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해라. 그때 이제 데이트라는 함수랑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날짜를 구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송 연도, 얘는 이제 우리가 따로 조금 있다가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제 3개 필드만 넣어놓고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이요. 실행을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소속 지점 코드다, 지점명이다 하고 방배다, 방배점이다 해서 쭉쭉쭉 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이 지금 요만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각각의 이제 소속 지점 코드별로 이제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방배점은 소속 지정 코드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룹 묶어서 지금 이만큼의 평균값이 방배점 거 딱 하나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룹으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필드명을 봤을 때 첫 번째 거는 이제 소속 지정 코드다 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건 지점명 똑같죠. 세 번째 거는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거는 판매 수량이라는 이 필드의 제목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요 제목부터 좀 바꿔보자고요. 요 제목 바꿀 때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자, 일단은 요 필드의 크기 좀 크게 좀 할게요. 자, 옆으로 당겨서 크게 좀 해놓고 요 앞에다가 제가 AAA라고 쓰고 콜론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썼어요. 요 필드명 앞에다가 AAA라고 세 글자 쓰고 그리고 콜론만 찍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보니까 판매 수량이다. 그 제목 대신에 뭐가 표시됐어요? AAA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얘기는 요 앞에다가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을 앞에다 이제 써주면 된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콜론 찍어주고 원래 필드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AA라는 글자 대신에 여기다 이제 판매 수량 평균이다 하고 화면상에 나타내고 싶은 그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서 서로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판매 수량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그때 이제 필드 크기 좀 이렇게 이제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필드 크기를 조절할 때는 지금처럼 필드 제목이 잘려서 보이면 지금 이곳 있죠? 이 뒤에 가서 아니면 얘가 만약에 글씨가 잘려 보인다 그러면 그때 경계선이요. 경계선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제목은 다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으면 여기에 이제 실제 평균값이 나타나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이제 평균값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 쿼리 도구의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요약이요. 요약이라는 거 이거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요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란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클릭해 보면 그때 이제 합계로 보여주세요.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개수대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소속 지정 코드 나왔고 지점명 나왔고 방배점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소속 지정 코드별로 묶어서 그룹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판매 수량의 평균값을 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동정 것도 전부 다 구해 놨고요. 이대장 것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신촌정 것도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평균 구한 건 이제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지상 봤을 때 판매 수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렬이라는 요 란이 있죠. 여기 찾아가서 이제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봤더니 판매 수량 값이 가장 큰 게 위에 있죠.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값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때 이 데이터들 중에서 상위 몇 번째까지 표시해라. 5번째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판매 수량이 제일 큰 게 얘고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네 번째로 큰 거, 다섯 번째로 큰 거 해서 지금 요만큼의 5개의 데이터만 나타나게 하래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분당점이다, 압구정점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때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성이라는 거 선택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속성 시트창이 짜잔한 거 뜨고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쿼리 속성이요. 이 쿼리 자체에다가 이제 속성을 우리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상위값하고 지금 모드로 돼 있죠?
해서 어떤 값이든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때 문제에서는 상위 5번째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두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숫자를 5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위값 몇 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속성 시트창 쿼리 속성에 들어가서 상위값을 5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도 되는 거고, 상위값 5개 보여달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쿼리 도구에 보게 되면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그때 이제 쿼리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반환하고 5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설정이 돼요. 5개의 값만 반환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속성 시트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시켜보니까 정말로 요 5개의 데이터만 짜잔하고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상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이 우리 존속 연도 요 필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창립일에서 창립 연도와 현재 날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연도의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해라. 그때 두 날짜 사이에 차이값을 구할 때 우리가 date dif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 그때 이제 창립일이라는 필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 날짜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da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날짜를 구해서 이 두 날짜 사이에 연도의 차이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우리 이제 date diff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형식 앞에다가 써주고 날짜 1번이다 날짜 2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 두 날짜 사이에 이 형식에 맞는 그 값을 이제 차이값을 구해줘요. 그때 우리가 형식에다가 y를 4개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거 이제 구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m이다 라고 해서 m이라는 글자를 이 형식에다 써주게 되면 월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이 이제 차이 나는지 그걸 구해주는 거고, D를 쓰게 되면 이제 두 날짜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걸 이제 구해줍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이제 창립 연도랑 현재 연도 그 두 연도의 차이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식에다가 이제 y 해서 y를 이제 4개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1에다가 우리가 창립일을 찍어주면 되고, 날짜 2에다가 우리가 da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날짜와 이 두 날짜 사이에 y를 이제 형식에다 4개를 썼기 때문에 두 날짜 사이에 이제 몇 년이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 값을 구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칸부터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쓰기 전에 우리가 여기 제목은 존속 연도라고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존속 연도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이 제목으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앞에다가 쓰고 콜론 찍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드 명이 됐든 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쭉쭉 이 뒤에다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date diff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 우리는 이제 연도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차이가 나는지 그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y 해서 y를 이제 4번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창립일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창립일이라는 거는 우리 필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창립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짜는 우리가 date라는 그 함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현재 날짜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date라고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존속 연도가 6이다, 9다, 3이다, 13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문제 그림이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속 연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앞에다가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 dif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창립일과 현재 날짜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나는지 그 연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y를 이렇게 이제 형식 자리에다가 4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짜잔하고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제 이런 제목들이요. 문제의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속 지정 코드, 그리고 지점명, 그리고 판매수량 평균,
존속 연도하고 이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들이랑 이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 순서대로 돼 있는지 값은 정확한지 그거 꼭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다 한 거죠. 다 했으니까 그냥 이제 쿼리 꺼버리면 돼요.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 써라. 어떤 이름으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평균 쿼리를 작성해라. 그러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평균 쿼리하고 직접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과 판매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명을 매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제품의 판매 수량이다, 판매 금액의 합계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하는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 지상 보니까 이제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 문제 그리면 똑같이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런 필드명이 됐든 이런 값이 됐든 똑같이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제품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요 메시지를 띄워서 이렇게 이제 제품명 반바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반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디자인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들어갔더니 테이블 표시 대화 상대가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제품과 판매라는 그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제품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테이블 추가시켰으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제품명이 있습니다. 제품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가 있어요. 판매 단가 여기 있죠. 판매 단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매 수량의 합계를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판매 수량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판매 수량은 보니까 판매라는 이 테이블에 있네요. 그래서 판매 수량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판매 금액의 총계하고 합계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 테이블에도 없고요. 판매라는 테이블에도 없어요. 그때 문제에서 아까 지상 첫 번째 거 봤을 때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요 뒤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때 이제 제목은 뭘로 이용해라? 판매 금액 총계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판매 금액 총계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그대로 문제에 시킨 대로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판매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판매 수량이라는 것도 우리 판매 수량의 필드 값이죠. 해서 필드명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판매 단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고 곱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괄호를 묶어서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매 수량과 우리 판매 금액 얘네들은 합계, 총계 요거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요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이라는 요 란이 생기면서 묶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합계로 구해주세요. 요 판매 금액 총계도 우리 합계로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판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목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크기 조절해 주고요. 크게 해주고 그래서 앞에다가 판매 수량에 합계하고 직접 이렇게 쓰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명 나왔고요. 판매 단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목 잘렸네요. 자, 이 사이에서 일단은 우리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 좀 해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다, 판매 단가다, 판매 수량의 합계다, 판매 금액 총계다 해서 지금처럼 이 제목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바지 게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반바지 거 한번 보자고요. 반바지 거 보니까 이제 3만원이다, 934개다, 그 다음에 2,802만원이다 해서 그 총계 금액도 이제 똑같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안 한 게 우리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그거 안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모든 제품들에 대한 것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건 이제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할 때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해라.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조건 쓰는 이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매개 변수 값 입력을 받을 때 제품명을 입력받을 거죠. 해서 제품명 아래쪽에 조건 쓰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도대체 뭘 작성하냐? 지금 우리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 대화 상자에서 이곳에 메시지가 써져 있죠. 이 메시지를 똑같이 써주면 돼요. 똑같이 쓰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제품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쓰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명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지가 알아서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자동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우리가 썼던 이 내용이 이곳에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곳에 맨 끝에 만약에 점이 있었다. 그럼 점도 똑같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입력할 때 띄어쓰기 점 이런 거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반바지라고 진짜로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조건에다가 우리가 썼기 때문에 반바지라고 이렇게 입력한 그 값이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해서 제품명이 반바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 버튼 요거 한번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반바지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반바지 제품 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쿼리도 닫아야 되겠죠?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제품별 판매 현황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쿼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 매개 변수 값 입력하는 그 창에 이 메시지를 어디다 쓴다? 해당 필드에 조건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메시지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메시지만 지울게요. 제가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하고 그냥 실행시키면 모든 제품들의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그때 조건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만 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 쿼리는 조건란에다가 메시지를 그대로 대괄호를 묶어서 쓴다. 그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자, 그럼 일단은 요 쿼리는 닫을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제품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하는 판매 안 된 제품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제품 테이블이랑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해서 제품 테이블에는 있는데 판매 테이블에는 없는 거 이제 찾아라. 그거예요. 이런 쿼리를 보고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해서 두 테이블을 서로 비교해서 한쪽 테이블에는 있는데 다른 한쪽 테이블에는 없는 그런 레코드를 우리가 검색하는 그런 쿼리를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비교하는 게 우리 판매 테이블하고 제품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이 이제 비교하는데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테이블에 우리 제품 코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테이블 간에 제품 코드 필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야죠. 만들기 들어가고 이번에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법사, 커리 마법사라는 거 찍어주게 되면 우리가 커리 마법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커리가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커리 마법사도 있고요. 크리스탈 커리 마법사도 있고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도 있고요. 브릴치 검색 커리 마법사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럼 이제 브릴치 검색 커리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에 레코드를 커리 결과에 넣겠습니까? 결과로 어떤 테이블 거 볼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판매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제품 테이블에 자료를 조회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보여달라 그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명을 제품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를 가지고 비교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쿼리가 다 뜨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쿼리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제품 테이블 그랬으니까 제품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하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 레코드가 있냐? 우리 제품 테이블 아까 찍었죠? 이 제품 테이블이랑 어떤 거랑 이제 비교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판매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판매 테이블 요거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제품 테이블이 있고 판매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때 이 두 테이블 간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제품 코드가 나왔죠? 해서 제품이라는 요 테이블의 제품 코드랑 우리 판매라는 이 테이블의 제품 코드를 서로 비교해달라 이렇게요. 만약에 필드가 다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서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품 코드 그걸로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물어보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에 써져 있는 문제 그림을 보고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필드를 우리가 순서대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품 코드 요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이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필드를 한 개씩 옮길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옮길 때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죠. 얘는 이제 뺄 때 쓰는 거. 오른쪽에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빼야죠. 하나씩 뺄 때 얘를 이용하면 되고요. 전부 다 빼겠다 그러면 그 밑에 거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품 코드 있으니까 제품 코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 있으니까 제품명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 판매 단가에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이제 우리 판매 안 된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그 이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판매 안 된 제품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쿼리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결과 보기로 볼 건지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갈 건지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뭐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 그냥 누를게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대요. 그때 이제 우리 필드명 좀 보세요. 필드명 보니까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생산 원가다, 판매 단가다 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제품명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는 지금 4건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2건밖에 없습니다. 여기 문제 두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판매 단가가 3만원 이상의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판매 단가 봤을 때 3만원 이상 안 되는 제품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는 4개가 나온 거고 문제 그림에는 2건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그 조건도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테이블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북으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매 단가라는 필드에다가 이제 3만원 이상이다. 그거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니까 판매 단가에 조건 쓰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3만원 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끝이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우리 브릴치 검색 쿼리 끝이요. 그러면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명별로 지점별로 판매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주요 지점 판매 현황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행이 뭔지 열이 뭔지 값이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듯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림만 보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 풀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상품명별로 각각의 이제 월별로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판매 현황을 쭉쭉쭉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맨 위에 보니까 이제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해서 이런 이제 제목들이 있죠. 이게 이제 열 머리글로 들어간 거예요. 열 머리글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열 머리글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이 금액이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요. 왼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뭐다? 상품명이다. 이 상품명을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명은 행머리글로 지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머리글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 판매 금액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도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 봤을 때 위쪽에 보니까 제목에 우리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얘네가 이제 열머리글이요. 열머리글이고 열머리글 아래쪽에 쭉쭉쭉 들어있는 이 금액들이요. 이 금액들이 이제 실제 값으로 사용이 된 건데 그 값이 주문 내역이니까 주문 금액이겠죠. 이 값들은 주문 금액을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도라지배 즙이다, 석류즙이다 해서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의 이제 필드명을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요. 이 제품명이 우리 행머리글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총 주문 금액하고 총 주문 금액이 쭉쭉쭉 계산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라는 거는 이 그림은 행머리글이 두 개가 이제 사용된 거예요. 제품명과 총 주문 금액 이 두 가지가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된 거고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머리글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얘가 더 추가로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이 두 개예요. 열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도 하나요. 이 총 주문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만큼의 값을 합했을 때 지금 이만큼이다. 이만큼의 값을 합하면 이만큼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행 단위로 총 주문 금액의 합계를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텍 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머리글이 뭐다, 열머리글이 뭐다, 값이 뭐다 그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맨 위에 보니까 강남점이다, 명동점이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가 이제 우리 열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점별 그랬으니까 얘네가 이제 지점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봤을 때 수치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판매 수량이요. 판매 수량은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제품명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명은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이 된 거고 그 제품명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합계 판매 수량하고 얘도 들어있죠. 요것도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우리 행머리글이 두 개고요. 열머리글 하나, 값이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크로스텍 만들 때도 우리가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쿼리 마법사 일단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새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우리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대화 상자에 보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이제 테이블들이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찍어주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쿼리 명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쿼리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니까 행머리글로 어떤 필드를 이제 쓰겠냐 그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행머리글로 이제 제품명들을 나타내야 되겠죠. 해서 제품명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해주고 오른쪽으로 보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필드의 값을 열 머리글로 쓸 거냐 그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이제 지점을 나타내니까 지점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글씨가 잘려서 보이는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게 뭐가 써져 있냐면은 행합계를 이제 포함할래 말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게 요 앞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글씨가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림 봤을 때 이제 판매 수량에 합계하고 요거 이제 계산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우리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본값은 이제 행합계를 포함합니다. 그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필드의 값을 계산할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 수량에 이제 합계를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그 필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합계 총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쿼리 이름이 주요 지점 판매 현황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침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합계 판매하고 글씨가 잘려 보이죠? 잘려 보이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필드 크기 좀 조절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필드명이요. 필드명 좀 보세요. 제품명이다, 합계 판매 수량이다, 강남점이다, 명동점이다, 신촌점이다, 압구정점이다, 이대점이다, 종로점이다 하고 쭉쭉쭉 우리 문제 그림에 똑같이 작성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 제품명이요. 우리 가죽 잠바부터 시작해서 T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 수량도 쭉 한번 보면은 지금 얘랑 문제 그림에 똑같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들도 쭉쭉쭉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렇게 이제 마법사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 합계 판매 수량이라는 거를 우리는 표시하고 싶지 않아요. 행의 합계를 표시할까요? 그게 이제 기본값으로 그게 이제 선택돼 있기 때문에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면 얘가 무조건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됐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판매 수량의 합계 그걸 이제 행머리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것만 이렇게 이제 요 필드를 전부 다 이제 요 위에서 선택 클릭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잘라내게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요 사이에 있던 우리 합계 판매 수량 얘가 이제 전부 다 삭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만들 때 아까 우리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 마법사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지금처럼 특정 테이블이 됐던 쿼리를 하나만 이용할 때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지금처럼 이용해서 만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는데 우리 판매라는 요 테이블이랑 우리 제품이란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개 테이블이 됐든 여러 개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마법사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법사는 무조건 하나의 쿼리가 됐든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개 테이블, 여러 개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냥 아니오라고 누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합계 판매 수량 그거 아까 제가 삭제했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아니오 누를게요. 그럼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만들 때는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쿼리 디자인 요거 한번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판매 현황 쿼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닫기요. 닫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쭉쭉쭉 나오죠. 자, 그럼 요거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제품명이라는 거 써야 돼요. 제품명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 지점명들이 쭉쭉 써져 있죠. 지점명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나타난 그 값은 우리 판매 수량이에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라는 거 이거 더블 클릭해주고요. 지금 여기서 판매 수량 제가 추가시킨 거는 지금 이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판매 수량의 합계
합계 판매 수량 이것도 이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라는 걸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또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수량을 두 개 집어넣고 한 개는 이 합계 판매 수량을 구할 때 이제 써먹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이런 값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쿼리 유형을 바꿔주면 돼요. 쿼리 유형을 우리는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탭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탭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행머리꼴로 쓸 거냐 열머리꼴로 쓸 거냐 값으로 쓸 거냐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품명은 우리가 행머리꼴로 쓸 거죠. 해서 행머리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점명이요. 지점명은 우리가 열머리꼴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은 하나는 이제 값으로 쓰고 하나는 행머리꼴로 이제 쓴다 그랬죠. 그래서 값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여기서 나온 그 판매 수량은 지금 이곳에서 이제 값으로 이제 표시를 할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판매 수량은 합계 판매 수량 요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행머리꼴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이렇게 찍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제목은 우리가 고쳐 줘야죠. 합계 판매 수량으로. 자, 그럼 요거 이제 필드 크기 좀 조절하고요. 앞에 가서 이제 여기다가 합계 한 칸 띄고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필드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내가 만든 거랑 지금 여기 문제 그림이 있는 거랑 똑같이 작성됐죠. 이렇게 해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해서 지금 문제는 이제 쿼리를 딱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어도 되고요. 지금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크로스텍 쿼리를 연습을 하실 때 마법사도 연습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보기로 만드는 방법도 요것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요 쿼리는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끌게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누를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대요. 이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할 그 대상을 조회를 하래요. 조회한 다음에 그 조회된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업데이트 회원 조회라는 이 쿼리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얘는 이제 전화번호 필드 값이 있대요. 전화번호 필드 값이 010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만약에 전화번호가 비어있는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해라. 전화번호가 없거나 010이 아닌 거, 옛날 전화번호인 거, 그 사람들은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성될 테이블의 이름은 업데이트 대상 회원으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지금 여기 업데이트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해서 업데이트 쿼리가 아니에요. 업데이트 쿼리가 아니라 얘는 이제 테이블 만들기 쿼리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테이블, 만약에 학생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 중에서 성적이 이제 50점 미만인 그 사람들만 따로 뽑아요. 뽑아서 그걸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얘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 만들기로 들어갔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문제에서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회원 테이블 명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를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창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지금 우리 결과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회원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 있고 과목 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회원 번호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성명에서 더블 클릭, 과목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우리가 결과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이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비어있는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해라.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는데 중간에 시작하지 않거나로 묶였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조건 첫 번째 건 여기다 쓰고요. 조건 두 번째 거는 그 밑에 또는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010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앞에 세 글자만 010이면 돼요. 뒤에 있는 거는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010 세 글자가 있으면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모든 문자를 대신해주는 만능 문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앞에다가 연산자를 우리가 는을 쓰는 게 아니라 lik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like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건 찾아라 그거고요. 문제에서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그랬으니까 시작 안 하는 거 찾아라 그거요. 해서 앞에다가 그냥 낱만 붙여주면 돼요. 해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비어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is null 하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기 쿼리로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쿼리 도구의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 하고 있죠. 요것만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새 테이블 만들기 하고 테이블 이름 써라 그렇게 뜨죠. 문제에서 이제 업데이트 대상 회원으로 할 것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언더바 쓰고요. 그리고 대상 회원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때 이런 언더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띄어쓰기가 있거나 뭔가 써 있으면 그 제목을 똑같이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에요.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이제 쿼리 꺼버리자고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 써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업데이트 회원 조회라는 이 쿼리를 생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언더바 찍어주고요. 그리고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업데이트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쿼리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회원 조회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라고 떴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얘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눌렀더니 1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업데이트 대상 회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그때 이제 업데이트 대상 회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테이블 만들어진 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8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전화번호 보니까 010으로 시작하지 않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이렇게 이제 이곳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 테이블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 끝이요. 자, 우리 조인의 종류요. 조인의 종류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 XX를 통해서 잠깐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섹션 07번 문제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이제 조인이라는 걸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가죠.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관계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수많은 테이블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고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1대1 다관계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 설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 있죠. 관계 선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조인의 유형하고 있습니다. 이 조인 유형을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조인 유형을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는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어떤 필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두 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조인 속성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왼쪽 테이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서 두 개 테이블이요. 자,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학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학번과 학생 번호 이 두 개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조인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조인의 종류에 보게 되면 내부 조인이라는 게 있고 외부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 외부 조인이요. 이 외부 조인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왼쪽 외부 조인이 있고 오른쪽 외부 조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때 이제 조인의 종류에는 외부, 내부하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외부 조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인의 종류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부 조인이 있고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1번이 내부 조인이고요. 2번이 왼쪽 외부 조인, 3번이 이제 오른쪽 외부 조인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로 이제 조인할래?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인의 종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기본값이 우리 내부 조인이에요. 내부 조인. 자, 그러면 이 내부 조인이 뭐고 왼쪽 외부 조인은 도대체 뭔지 오른쪽 외부 조인은 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학생이란 테이블이 있고 수강이란 테이블이 있을 때 서로 뭘로 연결시킬 거다. 우리는 학번이라는 필드와 학생 번호라는 필드 그 두 개 필드를 서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내부 조인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짜잔하고 있죠. 그때 요 학번이라는 요 필드랑 우리 학생 번호라는 이 필드를 서로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내부 조인으로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관계만 설정하면 그게 기본값으로 우리 내부 조인이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는 학번이라는 필드랑 학생 번호라는 필드랑 이 두 개 테이블 있죠. 이 두 테이블에서 연결된 그 필드가 서로 일치하는 행만 우리가 나타내 주세요. 그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테이블로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데이터가 요만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이라는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요만큼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요 학번이라는 요 필드랑 학생 번호라는 필드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킨다 그랬죠. 그때 이제 내부 조인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 두 개 테이블에서 이 두 개 필드가 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의 학번에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1, 2, 3, 4, 5, 6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학생 테이블에는 지금 여기 1번 있고요. 여기에 2번 있고 여기 3번이 있어요. 학번이라는 필드 봤을 때는 4번, 5번, 6번이 있죠. 근데 4, 5, 6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인으로 우리가 묶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일치하는 것만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번에 4번, 5번, 6번이 있었지만 그거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면상에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내부 조인입니다. 내부 조인은 양쪽 테이블에 모두 다 들어있는 그렇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그 레코드만 조회가 돼요. 그게 이제 내부 조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조인이요. 얘가 이제 왼쪽 외부 조인이요. 얘는 여기에도 방향이 써 있죠. 레프트다, 왼쪽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이제 왼쪽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는 모두 다 표시해줘요. 모든 레코드를 다 표시해주고 오른쪽 테이블에는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포함시켜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왼쪽 외부 조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듯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선만 보고도 우리가 이게 왼쪽 외부 조인인지 오른쪽 외부 조인인지 아니면 내부 조인인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외부 조인은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에는 모든 레코드를 다 표시하더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어떤 것만 표시한다?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포함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왼쪽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다 포함하고 오른쪽에서는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포함이 된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데이터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 외부 조인으로 묶게 되면 왼쪽 테이블에 있는 이 학생 테이블 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학번은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싹 다 보여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은 왼쪽 테이블이랑 서로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내부 조인 했었잖아요. 내부 조인을 했을 때는 4번, 5번, 6번이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왼쪽 외부 조인으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 왼쪽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는 싹 다 보여주고 오른쪽 테이블, 우리 수강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그렇게 보여주더라. 그래서 지금 4번, 5번, 6번이 오른쪽 테이블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요게 왼쪽 외부 조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조인이요. 오른쪽 외부 조인이요. 이번에는 오른쪽이에요. 라이트. 얘는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는 다 포함시켜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싹 다 포함시키고 왼쪽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지리에 이제 포함을 시켜주는 게 우리 오른쪽 외부 조인이요. 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화살표 모양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좀 보자고요. 지금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1, 2, 3, 4, 5, 6이 있고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오른쪽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레코드는 다 표시가 되죠. 그리고 왼쪽 테이블에서는 이 오른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표시를 해줍니다. 요게 오른쪽 외부 조인이요. 그래서 우리 조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내부 조인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이 있더라. 근데 외부 조인은 왼쪽과 오른쪽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해서 조인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두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연결된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드가 서로 일치하는 그 행만 이제 지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조인,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거는 왼쪽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다 포함하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지리에 포함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조인이요. 라이트 조인은 이제 오른쪽 외부 조인이요. 얘는 이제 오른쪽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은 모든 레코드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테이블에서는 그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이제 지리에 포함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식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요. 조건을 입력할 때 만약에 조건이 문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다 그럼 이제 부등호랑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오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와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오화 조건일 때는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면 조건 쓰는 칸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또는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엑셀에서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하듯이 서로 다른 행에 쓰게 되면 오화 조건이에요. 오화 조건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지금처럼 오화라고 연산자를 직접 중간에다가 입력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도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에 조건이 있는데 그게 서로 오화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윗줄에다가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아랫줄에다가 그렇게 서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여러 개 조건이 나왔는데 그때 세 개 다 전부 다 이제 오화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조건일 때요. 엔드 조건일 때는 둘 다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제품명에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판매 수량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조건을 이제 지금처럼 end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도 이게 이제 end 조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end랑 오화랑 이제 섞어서 쓰는 방법이요. 제품명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판매일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제품명과 판매일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근데 제품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청바지 또는 반바지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거고요. 판매일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그 사이인 제품을 찾아라.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end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는 날짜기 때문에 앞뒤에다가 뭘 붙여주더라? 우리가 샵으로 이렇게 묶어서 날짜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하는 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작성할 때 이제 SQL 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도 할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지금처럼 우리가 쿼리 작성기, 쿼리 디자인 보기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주고 어떤 필드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작성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작성하기 싫어요. 나는 SQL 문을 이용해서 나는 작성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이 없는 필드명이 안 써져 있는 그런 쿼리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겠죠. 나타나면서 이제 화면상에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를 그냥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도구에 디자인해 보게 되면 결과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SQL을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짜잔하고 뜰 거예요. SQL문은 당연히 안 써져 있고 그냥 비어있는 이 창이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거기다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QL문을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을 하고 나서 쿼리 도구에 우리 디자인의 결과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실행을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저장 버튼 누르고 쿼리를 저장해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겠죠. 우리가 이제 커말 1급 실기 시험을 보려면 당연히 이 SQL문은 우리가 기본적인 형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 보다가 갑자기 이 코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SQL문을 쓰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오타가 됐든 띄어쓰기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거 좀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가 있을 때 우리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쿼리 디자인으로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 좀 가지고 올게요. 이 테이블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 명이랑 대표자랑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돼서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작성해 놓고 우리가 비어있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SQL 보기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QL문으로 요 코드 내가 지금 방금 쿼리 디자인 보기로 만든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SQL문을 내가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디자인 보기로 우리가 만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SQL 보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SQL문을 복사해서 사용도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난 지금 이 쿼리를 작성할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난 SQL문으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쿼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싹 다 지우고 우리 처음에 이제 쿼리 디자인 보기로 만들겠다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SQL 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SQL 보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셀렉트 구문을 쓰든가 우리가 이제 SQL문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SQL문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쓰죠. 그때 이제 셀렉트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필드명 쭉쭉쭉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싹 다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프롬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 명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그 제품이라는 테이블에서 제품명과 판매 단가를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SQL문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보니까 우리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 제품이라는 테이블에서 제품명하고 판매 단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때 where 뒤에 보니까 조건이 써져 있죠. 그때 어떤 것만 보여달라? 판매 단가가 2만원 이상인 그 제품들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지금처럼 SQL문을 셀렉트 구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시킬 때, 삽입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insert into 하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테이블 이름 써주고요.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필드명을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요 테이블 1번에다가 필드 1이다 필드 2다 해서 이 필드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그때 어떤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할 거냐? select 검색해라. 어디에서? 이 테이블 2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할 때 추가 필드 1번, 추가 필드 2번하고 쭉쭉쭉 써주고요. 그때 조건은 where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 테이블에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때 여기다 썼던 그 필드들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필드 1이다, 필드 2다 해서 테이블 1번에다가 이제 추가시켜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쿼리 작성된 거 보게 되면 insert into하고 써져 있죠. 이제 삽입을 하겠다. 어떤 테이블에 삽입하겠다? 하절기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제품 코드랑 제품명이랑 생산 원가랑 판매 단가 요 네 가지 필드의 값을 추가시키겠다 그거예요. 삽입하겠다 그거예요. 삽입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데이터를 삽입할 거냐? select 구문 나왔고요. from 나왔고 이제 추가 제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추가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랑 제품명이랑 생산원가, 판매 단가에서 요 네 가지를 검색해서 이 네 가지를 하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생산 원가가 4,000원, 4,000 이상인 거. 그리고 판매 단가가 5,000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들만 하절기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겠다, 삽입하겠다 그 뜻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할 때 우리가 insert into라는 이 명령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delete from where를 하고 이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delete from where이라는 거는 우리 select 구문이랑 사용법이 똑같아요. select 구문은 그냥 검색을 해주는 거고 delete 그러면 얘는 이제 삭제를 해주는 거고 사용법은 똑같더라. 지금 여기 봤을 때 하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제품명을 삭제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쓰게 되면 하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모든 제품명을 싹 다 삭제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where라고 조건이 붙었죠. 조건은 뭐냐? 제품명이 방코트가 됐든 롱코트가 됐든 가죽 잠바가 됐든 부츠가 됐든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그 레코드만 삭제를 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할 때 이제 update set이라는 이 명령어 써주면 돼요. update set where이요. 그래서 우리가 update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이름 써주고요. set이라고 쓰고 특정 필드의 값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 그걸 이제 써주는데 여기까지만 써주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여기서 지정한 필드 있죠? 그 필드의 값을 전부 다 이 값으로 싹 다 바꿔요. 근데 나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where이라고 쓰고 뒤에다 이제 조건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작성된 거 보게 되면 자, 업데이트 ha2 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 ha2라는 이 테이블에서 판매 단가 곱하기 1.3 한 그 값으로 이제 변경해 주세요.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수정할 때 update set where이라는 이 SQL문을 우리가 작성하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검색하고 삽입하고 그리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그 SQL문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봤어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 다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컨트롤들을 반드시 이제 분리해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분리해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요. 우리가 이제 docmd라는 이 명령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run SQL, insert가 됐든 update가 됐든 delete가 됐든 이런 명령에서 우리가 이제 SQL문이나 조건 같은 것들 입력할 때 컨트롤을 이제 분리해서 연결하지 않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docmd라고 쓰고 run SQL이라고 써주고 insert문을 쓸 때 여기서 이제 쌍따옴표문 열었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를 닫았어요. 그 사이에는 뭐 쌍따옴표다 호따옴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SQL문을 봐도 지금처럼 docmd run SQL이다라고 써주고 맨 앞에 이제 쌍따옴표 열었죠.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줬어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제 헛따옴표다 쌍따옴표다 그런 거 쓰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분리하여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분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언제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냐? 우리 폼에 들어있는 그런 컨트롤들 말고요. 프로시저 자체에서 이제 선언한 변수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docmd run SQL을 쓰고 쌍따옴표 앞에서 열었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를 닫아주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헛따옴표, 쌍따옴표, 쌍따옴표, 헛따옴표, %에서 이렇게 쭉쭉쭉 변수를 이제 분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왜 그랬냐? 여기 보니까 변수 상품 코드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폼의 컨트롤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에서 선언한 그런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반드시 이제 분리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고 이제 또 언제 또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미 필터를 이용할 때 아니면 레코드 소스라는 이 명령문을 우리가 사용할 때 아니면 로우 소스를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SQL문을 입력할 때 컨트롤들을 전부 다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이런 조건을 쓸 때 이제 숫자일 때가 있었죠. 문자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날짜일 때도 있었고 특정 데이터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을 때도 있었죠. 그때 이제 조건 쓰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 네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조인의 종류 있죠. 그 조인의 종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AND 조건이 됐든 OR 조건이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작성하는 거 그거 방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SQL문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형식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할 때 반드시 분리해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쿼리 문제 방금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5문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종류의 쿼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요 5가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 풀어보고 쉽다고 해서 한두 번 연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쿼리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틀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꼭 반복적으로 요 5문제 꼭 풀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